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어제 하루 38명이 늘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 소모임,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개척교회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서면서 인천시는 전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명령을 검토 중입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인천 개척교회 모임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천에서는 교회 목사와 가족 등 7명, 경기도 부천에서는 목사 가족 3명 등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개척교회 모임을 조사하려고 인천 부평구의 교회에 갔다가 확진자와 접촉한 구청 공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가 임시 폐쇄됐습니다. 서울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개척교회 모임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40명을 넘었습니다. 이 모임은 인근 지역 개척 목사들이 소속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서너 차례 열렸는데 당시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사람들이 자주 접촉해 감염 위험성이 높은데 방역당국은 이런 소규모 종교 모임이 방역의 사각지대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전체 종교시설 4천여 곳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인천 일부 지역과 경기도 부천에서는 고교 3학년을 제외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의 원격 수업이 오는 1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교회 감염 사례는 경기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 집단 감염이 일어난 제주 여행을 다녀온 군포교회 목사의 자녀 2명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가천 대학생이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확인돼 강사와 수강생 1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서울은 구로구에 이어 종로구에 있는 보험사 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야간 당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도남초등학교는 오늘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악사 손해보험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콜센터가 있는 건물은 종로 5가역 인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입니다. 악사 손해보험은 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 1명이 어제 확진자의 접촉자라는 통보를 받은 뒤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오늘 아침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건물 11층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측은 어제 상담원의 보고를 받은 직후 전 직원을 퇴근시키고 11층과 함께 5층 사무실을 폐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11층 근무자 74명과 5층 근무자 40명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은 2주간 재택근무를 할 방침입니다. 직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중구 KB생명보험 전화 영업점과 관련해서도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KB생명보험 관련 확진자는 이로써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서울 성북구 도남초등학교 야간 당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이 학교와 병설 유치원이 오늘 등교 등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도남초 관계자는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야간 당직자가 어제 오후 7시쯤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가 보통 오후 5시 전후로 출근해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는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 등과 상의해 내일로 예정된 3, 4학년 등교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시범사업이 서울과 인천, 대전의 17개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됩니다. 이 방역당국은 오늘 정부 부처와 전국시도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회의를 열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출입자 정보 파악을 위한 전자출입명부 시범사업이 오는 7일까지 서울과 인천, 대전의 17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먼저 고위험시설 이용자들의 경우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 회사를 통해 앱으로 개별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출입자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시범 사업이 끝난 뒤 오는 10일부터는 전국 고위험 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제한 조치 시설 등을 대상으로 본 사업이 진행됩니다. 방역 당국은 또 내일부터 고1과 중학교 2, 3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등 178만 명이 3차 등교를 앞둔 만큼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해야 한다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대한 방역 지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관내 물류센터와 예식장, 장례식장, 콜센터 등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물류센터와 종교단체, 학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진단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최근 소모임이나 종교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만큼 수도권 지역은 종교 관련 모임을 자제하거나 비대면 모임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 등을 실시할 경우라 하더라도 참여자 간에 충분한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줄여야 되고 발열 및 의심 증상을 확인하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또 국립보건연구원과 민간 연구진이 협력해 발굴한 항체 후보 물질이 족제비 대상 실험에서 치료 효능이 확인됐다며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액 확보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해 일본이 응답을 해오긴 했지만 기대한 답이 아니었다며 재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6개월간 중단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다.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난해 7월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와 브라스도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들어가자 정부는 2달 뒤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대화를 재개하면서 WTO 제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문제 삼는 내용을 해결했습니다.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홀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3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 요구했고 답을 받긴 받았는데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의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1년 정도 걸리는데 최종 심인 상소기구까지 가면 2년 이상 예상됩니다. 조건부 연장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논의 동향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WTO 제소 재개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오늘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오 전 시장은 신문이 끝난 뒤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민규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오늘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뒤 정오쯤 이곳 경찰서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경찰서 안에 있는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후 한때 가슴이 답답하다, 또 혈압이 오르고 있다, 이런 점을 호소해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오기도 했습니다. 30분 정도 진행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지 이제 5시간가량 지났는데요. 법원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과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 시간 집무실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강제성을 띈 범행으로 판단해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오 전 시장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혐의를 인정한다며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범행임을 내세운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 전 시장은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만 답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다른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9살 어린이가 의식을 잃은 채 여행용 가방 안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붓어머니가 119에 신고했는데 아들이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가방에 들어가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아이 몸에는 멍자국과 흉터도 있어 상습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9살 B군이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 가로 40cm, 세로 60cm 크기의 여행용 가방 안에서였습니다. 119 신고는 집에 함께 있던 의붓어머니 43살 A씨가 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였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오랜동안 산소가 좀 부족했을 때 오늘 그런 반응이 아닌가. 경찰 조사에서 의붓어머니 A씨는 B군이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가방에 들어가라고 했고 2-3시간 후 확인하니 의식 불명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A씨의 친자녀 2명이 있었고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본 B군의 팔, 다리 등에서는 멍자국과 흉터도 발견됐습니다. 멍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담뱃불로 그런 게 아닌가 약간 축축되는 상처들과 엉덩이에 날카롭게 선으로 된 이렇게 흉터들이 좀 많이 보이는. 이 어린이는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몸 상태를 본 당시 의료진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관할 기관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의붓어머니 A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용준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 씨.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실형은 선고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8%로 상당히 높았고 규정 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재판이 끝나고 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너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소하실 겁니까? 사고 당시 장 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여성과 장 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남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이 체포 과정에서 경찰 무릎에 눌려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씨를 두고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위가 약탈과 방화로 변질되면서 워싱턴에서는 전투용 헬기까지 등장했습니다. 미국 시위 상황을 이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일 밤 워싱턴 DC 차이나타운에 헬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저공 비행을 하는 헬기 아래로 흩어져 있는 시위대가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투입됐던 공격용 헬기 블랙호크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잔해와 나뭇가지 등을 날리며 시위대를 겁주는 작전 기동을 위해서 블랙호크가 투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DC의 폭동과 약탈을 막기 위해 군대가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초반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정규군을 투입하겠다는 초강경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If a city or state refuses to take the actions that are necessary to defend the life and property of their residents, then I will deploy the United States military and quickly solve the problem for them. 실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위가 점차 더 격렬해지면서
대치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를 어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주민 한 명이 군경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I will be here until it's done. We will be here until it's done. We will be here. No justice, no peace. 또 교민들이 많이 사는 LA 카운티에는 약탈이 벌어지면서 주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한인타운에도 주 방위군이 전격 투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네소타주 해너핀 카운티 검시관은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미 경찰이 플로이드의 몸을 누르고 목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플로이드의 심장이 멎었다는 부검 결과까지 나오면서 미국 내 시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미니애폴리스 흑인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폭력 시위로 지금까지 한인 상점 79곳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현재 필라델피아 50건, 미니애폴리스 10건, 랄리 5건, 애틀란타 4건 등 모두 79건의 한인 상점 재산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오늘 오전 이태호 2차관 주재로 미국 주재 8개 지역 총영사와 화상회의를 열어 관련 동향과 우리 국민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항의 시위가 이어지며 미국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제 재개의 기지개를 켜던 도심의 상점들도 시위로 인해 다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하루만 해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건에 육박했다. 미국 전역에서 계속되는 항의 시위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위의 진원지인 미네소타주 등 일부 주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지사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준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Mass gatherings that could potentially be infecting hundreds and hundreds of people. 야외 공기가 바이러스를 희석시켜 감염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이러스 확산세가 있고 광범위한 검사를 못해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하는 지역에선 시위로 슈퍼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경찰의 시위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도 확산됐습니다. 경찰차가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거나 경찰이 전기 충격기로 차 유리창을 부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There is no situation where a police vehicle should drive into a crowd of protesters or New Yorkers of any kind. It is dangerous. It is unacceptable. 과격 시위대의 방화에 약탈까지 잇따라 발생하자 코로나 사태로 휴점했다가 최근 문을 연 도심의 상점들은 다시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상당수 매장들이 영업시간 단축이나 점포 폐쇄에 들어갔고 대형 매장들은 진열창 앞에 합판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통계청은 일시적인 저물가 현상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71, 지난해 5월보다 0.3% 하락했습니다. 사상 처음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던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3.1% 올랐지만 공업제품은 2% 내렸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18.7%나 떨어졌습니다. 외식과 공공서비스료가 포함된 서비스 물가도 0.1% 오르는 데 그쳐 1999년 12월 이후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모두 물가 하락 요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제유가 인하에 따른 석유류 가격의 급락이 물가 하락의 핵심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서비스의 물가 상승이 둔화된 것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을 제외한 농산물, 석유류 제외 지수, 이른바 근원 물가는 0.5%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이번 마이너스 물가가 일시적인 현상이며 디플레이션은 아니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서 향후 추이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도 별도의 참고 자료를 내고
유럽이나 미국 등과는 달리 전면 봉쇄가 없었던 우리나라는 식료품 사재기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없어서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진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3%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국민소득 잠정 통계를 보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 대비 1.3% 줄어 4월 발표된 속보치 마이너스 1.4%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 속보치와 비교하면 제조업, 수출, 수입 증가율이 높아졌지만 서비스업 증가율은 마이너스 0.4%포인트 하향 조정돼 마이너스 2.4%에 그쳤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성추행범에게 장애인 시설 취업 기회가 주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됐는데 이를 기소와 공판 과정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추행 사실이 없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렇게 검찰의 항소 없이 시작된 2심. 그런데 1심 재판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심 선고 불과 일주일 전 개정된 관련 법에 따라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금지 명령도 함께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법원과 검찰 모두 깜빡한 겁니다. 늦게나마 이를 알아챈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에 더해 A씨에게 장애인 시설 취업 금지 명령까지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더 무거워진 2심의 형량.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를 하고 검찰은 안 했는데 이 경우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 부분만 따로 파기하는 것이 불가능해 판결 전체가 백지화됐습니다. A씨가 마음만 먹으면 장애인 시설뿐 아니라 이제 아동청소년 시설까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상황. 법 개정을 놓친 법원과 검찰의 실수로 원심 판결 전까지 성범죄 약자들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배달앱 주문 가격보다 전화 주문 가격이 저렴할 경우 이용계약 해지 등 갑질을 한 배달앱 요기요가 4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경영 간섭 등 불공정 행위를 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기요는 2013년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 주문에서 더 저렴하게 파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를 가장한 전담팀 등이 위반 사례를 찾아내 지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요기요 측은 최저가 보장제가 없어진 지 3년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비정규 무료 음반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1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 차트 공식 트위터 계정은 현지 시각으로 1일 최신 빌보드 200 차트 데뷔 앨범을 소개하는 트윗에서 슈가가 활동명 어거스트 D로 공개한 믹스테이프 D-2가 1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솔로 가수 앨범이 빌보드 200에서 세운 최고 기록으로 슈가의 비정규 무료 음반은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앨범 부문 7위를 차지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연기했던 개헌 국민투표를 다음 달 1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헌이 이루어지면 현재 4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2024년으로 예정돼 있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8, 9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했던 개헌 국민투표를 다음 달 1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Проведем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голосование по принятию поправок в Конституц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 июля 2020 года. 당초 개헌 국민투표는 지난 4월 22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푸틴 대통령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만들어진 이번 개헌안은 개헌 이전의 대통령직 수행 횟수를 제로로 간주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개헌이 이뤄지면 이미 4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대선은 오는 2024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 군사 퍼레이드도 이달 24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새 9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41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러시아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4,800여 명입니다. 한때 열흘 넘게 10,000명을 넘어섰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2주가량 8, 9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합니다. KB증권입니다. 양시장이 경기 회복 기대감에 동반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석 달 만에 2,08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에 사흘째 강세를 이어가며 74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2.11포인트 상승한 2,087.19에 코스닥은 7.86포인트 오른 743.58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 우려 속에서도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1% 넘게 올랐습니다. 그간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은행주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며 은행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보험주와 증권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로부터 대규모 LNG선 프로젝트를 수주한 가운데 조선주도 줄줄이 급등했습니다. 기아차 역시 사상 처음으로 3개월 연속 국내 판매량 5만 대를 돌파하며 5% 넘게 올랐고 KTNG는 하반기 실적 및 기업 가치 성장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0전 오른 1,225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소강 상태에 들었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북부에는 최고 10mm, 그밖에 강원 영동, 그리고 충북, 그리고 전북,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낮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이 맑은 하늘에 강한 햇볕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28도 등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영남 지역에서는 3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제주도는 오후에 또다시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청주 20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청주와 광주는 29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 동해 먼바다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중부와 전북 서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